다음에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N값을 구해주세요. K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무한대로 가거나 되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앞에 게 되게 비슷하면 상수값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값이 지금 무한대로 얘기했으니까 수렴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값도 무한대가 되지만 수렴할 겁니다. 다만 뒤에 여기 가운데 부가 마이너스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K의 값 음수인 게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 게 큰 건 무한대 뒤에 게 크면 마이너스 무한대고 앞에 거 뒤에 거가 비슷비슷한 수준의 숫자였을 때가 상수가 나오는데 비슷비슷한 숫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차수도 똑같고 개수도 똑같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an의 값을 살펴보면은 앞에 있는 선 전개했더니 루트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뒤에 있는 kn의 값은 앞에 있는 거가 최고차가 1차고 개수의 값은 루트인가요?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루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최고차 개수가 루트이고 차수는 똑같이 1차, 1차 될 겁니다. 이제 나머지는 유리하면 하면 되는데 공식이라고 써드렸던 게 기억나세요? 리미트 a 무한대로 갔을 때 루트 a제곱 n제곱 플러스 kn 플러스 c 빼기 an이라고 하는 세 극한값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공식을 외워서 풀면은 유리화 안 해도 되니까. 유리화해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유리하기 싫습니다. a의 값이 누구예요 지금? 네, a의 값은 루트입니다. k의 값은 누구예요? 네,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이 유리화해주면 4분의 마이너스 3루트예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몇 번이죠? 97번으로 왔습니다. 97번은 an에 대해서 다음에서 옳은 걸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쉬운 거에 극한값이 수렴하면 절대값이 없는 것도 수렴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0으로 간다면 절대값 안 씌워도 0으로 가냐고? 이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이 이렇게 점점 작아져서 0으로 가는 게 있나 봐.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그 값이 점점점 0으로 가는 게 있나 봐요. 그럼 절대값 안 씌웠던 녀석의 값은 빨간색이 접 올라간 게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떨 때는 항상 이렇게 양수값으로 점점 빵에 가까이 가는 게 있고 원래는 음수값으로 점점 빵에 가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절대값을 씌운 녀석의 값은 원래 밑에 있던 값들이 접 올라간 것들. 그래서 지금 점점 그림이 이렇게 0으로 가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절대값 안 씌운 것도 지그재그로 점점점 0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런 개념으로서 절대값 씌운 녀석의 값이 0으로 간다면 절대값 안 씌운 값도 0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되신 거 맞아요? 두 번째, an이 0보다 크고 이 나눈 값이 3분의 1이라고 한다면 an의 극한값은 0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근데 이거는 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공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그 공비에 해당하는 값이 3분의 1보다 작다고 인지한다면 그런데 a인 값이 양수값이면 an분의 an 플러스 1도 양수분의 양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양수인가요? 그럼 공비에 있는 값이 0과 3분의 1 사이 있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럼 공비가 3분의 1이면 극한값이 3분의 1을 여러 번 곱하면 극한값은 빵 맞아요? 네, 그럼 니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디귿은 an 값이 양수고 이렇다고 한다면 an의 극한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녀석이 의미하는 것은 리미트 an이 수렴하고 그때는 an 플러스 1은 뭘로 가죠? n번장이 알파로 간다면 n 플러스 1번장이 극한값도 똑같이 알파로 가나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 있는 녀석의 값한테 리미트를 달아주면 앞에 거는 알파, 뒤에 거는 루트 알파예요? 그걸 만족하는 알파의 값은 두 개 있습니다. 빵 또는 1이죠.
근데 아마 an 값이 양수였으니까 양수한테 루트 씌워도 다음 항은 양수, 또 양수한테 루트 씌우면 다음 항은 또 양수. 그래서 모든 항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극한값은 1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로 갔습니다. 제곱한 게 알파 제곱으로 간다면 an의 값은 알파 또는 an의 값은 마이너스 알파로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 봅시다. 아까 기억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0으로 절대값 쉬운 게 0으로 간다면 절대값 안 쉬운 건 0이라고 얘기했잖아. 절대값 쉬운 녀석의 값이 만약에 4로 간다면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녀석의 값은 4로 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원래 접올리기 전에 것들은 4, 4, 4, 4, 4 계속 4가 나오고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게 있다고 친다면 접 올라가면은 올라갔을 때는 계속 4, 4, 4 나오는 거 아니야. 절대값 씌우면 항상 4가 나올 수 있지만 절대값 안 씌웠을 때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4로 이거는 진동하는 경우가 가능할 수 있죠. 이거 틀렸습니다. 0으로 갔을 때만 기억은 참이고 0이 아니라 만약에 숫자 4로 바뀌면 기억은 거짓말이 됩니다. 진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an을 제곱한 값은 알파의 제곱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an 값은 알파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an 값은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나요? 질문의 요지는 극한값은 수렴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질문이야. 누군가로 수렴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제곱해서 알파의 제곱이 나오지만 제곱하기 전에는 어떨 때는 알파가 나오고 어떨 때는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고 또 알파가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면 진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그럼 진동하는 건 수렴하는 게 아니잖아. 진동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알파로 수렴하거나 또는 마이너스 알파로 수렴하는 게 아니고 알파 마이너스 두 개의 값으로 진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레가 되기 때문에 이건 틀렸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너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이 들어있는 거지, 승현아?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상황이었을 때가 뭔가 의심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그거를 선생님이 이런 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 근데 그 말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서 제작이 안 돼, 지금.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2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요? 그 전에 있나요? 수리미는요? 왜요? 어제 전 남친하고 통화했어. 크리스마스인데 전 남친이 시험 보러 갔다고요? 네가 시험 보러 갔다고요? 야, 어제 네 토익 보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어떤 계산기에서 루트 3이라는 값을 루트 3의 값은 3을 누르고 루트 3을 누르면 계산기에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루트 3의 값을 구한 후에 플러스 3 등호 루트를 누르면 이 4개의 키를 순서대로 누르는 작업을 하나씩 반복했을 때 계산된 값은 어떤 값이 하나씩 가까이 가나요? 최초의 루트 3이라는 값까지 구한 것까지는 알려줬고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은 플러스 버튼 누를 거고 3이라는 버튼 누를 거고 그 등호를 눌러서 이게 나왔을 거야. 거기다 또 루트까지 씌우면은 요게 지금 여기까지 완료한 다음에 결과인가요? 다시 현재 숫자가 루트 3 플러스 3 여기다 루트 씌운 게 현재 숫자인데 이런 작업을 하나씩 하겠다고 3이라는 버튼 누르고 등호 누르고 루트 씌우는 작업을 또 하겠다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겠대. 루트 3 플러스 3 플러스 3이라는 녀석에 또 플러스 3을 한 다음에 등호 누르고 루트까지 또 씌우겠다고 이런 짓을 계속한다면 그 결과가 뭐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향해서 가는 값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럼 지금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 단계의 숫자한테
3이라는 숫자를 더한 다음에 등호를 누르고 루트를 씌운 녀석의 값이 다음항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알파로 간다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 플러스 1 값은 알파로 갈 거기 때문에 양변의 리미트만 달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도 리미트를 달아주고 오른쪽에도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앞에 건 알파고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루트 알파 플러스 3인가요? 좀 내 말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 알파의 값이고 얘는 루트 알파 플러스 3입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어떤 값에 함씩 가까운지 물어봤기 때문에 난 알파의 값이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제곱했고 이항했고요. 근해공식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해공식 적용했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러네 13인가?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나 지금? 왜 플러스밖에 없지? 마이너스 버리라는 것 같은데? 왜 마이너스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이건 왜 안 돼? 처음에 애당초 눌렀던 값이 루트 3부터 출발하지. 여기 있는 모든 값들은 뭐밖에 안 나와? 양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음수의 값 절대 나올 리가 없다고? 네, 그래서 양수값만 선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32번. 13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32번은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습니다. AN이라는 수열에 대해서 첫 번장,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까지는 그대로 1, 2, 3, 4가 나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요거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첫 번장부터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장 1, 2, 3, 4까지는 알려줬고요. 다섯 번장의 값이면 여기다 1 대입했더니 다섯 번장은 첫 번장한테 2배 하라고요? 여섯 번장은 두 번장한테 2배 하라고요? 다시 아홉 번장에 알고 싶어서 5를 대입하면 아홉 번장은 다섯 번장의 2배라고요. 다섯 번장에 2배 했으니까 4. 열 번장의 값은 6 대입했더니 여섯 번장의 2배입니다. 여섯 번장에 2배 했습니다. 또 일곱 번장에 2배 했고요. 여덟 번장에 2배 했습니다. 그런 짓으로 계속 하세요. 그 다음 거는 13번장이면은 9번장에 2배라고요? 9번장에 2배 했습니다. 그럼 방금 전에 있던 이 숫자에 2배 한 것들, 이 숫자에 2배 한 것들, 또 이 숫자에 2배 한 것들을 이제 쓰는 거구만. 지금 이해되시고 있나요? 그렇게까지 문제 얘기한 다음에 문제는 4n번장까지를 더하라고 얘기했네. 4n번장까지. 그럼 이게 4번장까지 합. 그 다음도 4번장까지 합. 8번장까지 합. 12번장까지 합. 이런 식으로 4n번장까지를 더하라고. 근데 처음에 4개의 합의값은 10. 거기다 2배 했으니까 얘는 합의값이 20. 이거 합의값은 30. 이거 합의값은 40. 아니, 미쳤네요. 2배 했으니까 40, 80인가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은 몇 개 있다고요? 위에 것들은 개수가 4인 게 있는데 밑에 것들은 4개씩 더 있잖아. 동그라미는 몇 개씩 있는 거죠? 아니, 여기 있는 것들은 8개 있는데 여기 있는 건 2개 있잖아. 위에 건 숫자가 4인 게 있거든. 근데 4개를 하나로 묶었잖아. 그럼 몇 개 있냐고요? n개 있죠, n개? 윗줄은 4n개인데 밑에 건 4개씩 한 묶음 묶고 없으니까 n개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뭐가 문제죠? 내 손가락에 지금 8개 있어. 8개 있는데 4개를 한 묶음으로 4개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서 2개 묶음이 있다고. 원래 8개였는데 2개 됐다고. 원래는 4n개가 있었어. 근데 4개씩 묶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n개 있다고. 이해된 거 맞죠? 자, 동그라미 값은 다 해서 n개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 값은 다 해서 n개 있고요. 그것들의 합의값을 tn이라고 할 겁니다. tn 값을 구할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은 그렇다면 무슨 수열이죠? 등비수열인가요? 등비수열에 대해서 다 해서 n개 항의 합의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그럼 등비수열 구하는 공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등비수를 구하는 공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비 2-1분의 초항의 값은 10, 항의 개수 n개에 있습니다. 수림이 넣으시면 이해되시는 거 맞아요? 10 곱하기 n승 마이너스 10입니다. 이거를 tn 값한테 대입하세요. 그리고 대입하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분자에 있는 값은 대입했습니다. 10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0의 값을 대입했습니다. 근데 분모에 있는 값은 이거부터 구하자. 4n번장을 구하라고요. 이게 지금 4번장, 얘가 8번장, 얘가 12번장, 이런 식으로 4n번장을 구하라고. 초항은 4, 공비는 2가 되는 등비수열에 n번째 걸, 빨간색에 n번째 걸 구하라는 얘기네. 빨간색은 공비의 값이, 초항의 값은 4가 되고 공비의 값은 2가 되는 수열이고, 그 중에 4n번장은 동그라미 n번째 거죠? 되신 거 맞나요? 수림이 이해 안 됐어. 말해보세요. 저 빨간색 됐어요. 여기 빨간색 이게 4번장이라고. 이게 8번장, 이거 12번장. 난 4n번장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 동그라미들의 n번째 게 필요한 거거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n-2번장, 2번장, 4번장, 아니 6번장, 10번장 이런 것들의 n번째 걸 고르라는 얘기거든. 초항은 2, 공비 2. 따라서 이건 누구지? 2의 n승인가요? 자, 그래서 문제에 구한 건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2 미세값들은 다 2네. 계수만 비교하면 되겠네. 분모의 2n승 앞에 있는 계수는 1. 요거는 2 곱하기 2의 n승이어서 2. 얘는 10인가요? 그래서 3분의 10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도 풀기 몇 번이죠? 36. 완전 열심히 했네, 성민이. 어려웠을 건데 나름 엄청 열심히 했네. 이렇게 항상 열심히 하세요. 수림이면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테스트하고 와서 집에서 할 수 있었잖아. 네. 열심히 가서 시험 봤으니까 보상으로 좀 쉬워줬어요? 130 몇 번이라고요? 아까 승현이 너 C단계에서 모르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 성민이 안 써서. 네. 그거 끼고 같이 공부했어? 예? 같이 공부했냐? 어떻게 또 모르는 게 똑같을 수 있죠? 아니야. 모르는 게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성민이가. 네, 알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가 있습니다. fx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 문제가 이거 1 대입한 걸 계산해가지고 4분의 5가 나오도록 하는 A가 누군지 구해보세요. A는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의 A 값들을 더해주세요. 그럼 난 F1이 필요한 거네? 그래서 이건 등비수열의 극한이기 때문에 N이 달려있는 건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범위의 값을, 공비가 누구야, 공비가? 지금 공비는 x의 제곱이 공비거든? x의 제곱의 값이 공비면 원래 범위의 값은 어떻게 쪼개야 돼? 공비가 1이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공비의 값이 절대값 1보다 작을 때, 공비의 절대값 1보다 컸을 때로 4개로 범위를 쪼개서 풀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공비가 1 나오는 x가 누구야? 이때는 공비의 값이 1 나오는 거예요?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를 나올 때가 언제야? 그럴 땐 없어요? 공비가 1 나올 때는 없어요? 마이너스 1 나올 때는? 제곱한 게 마이너스 1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건 아니도 되는 거네? 공비의 값이 언제 1보다 작지? 절대값이? 공비의 값이 1보다 작으려면은 이럴 때가 지금 제곱한 게 1보다 작아요? 어떨 때 또 공비의 값이 절대값이 1보다 큰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또는 x가 1보다 컸을 때 그때가 지금 x의 제곱의 값은 1보다 큰 값이 되는 거예요? 네, 공비의 값은 지금 x의 제곱이 공비입니다. x의 제곱의 거듭제곱들이니까. x의 제곱의 n승, x의 제곱의 n승. 자, 그때 저 fx의 값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fx의 값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x의 제곱의 값 1이면 x의 제곱의 값 1이면 요가 1이라는 거 아니야?
그죠? x를 제곱한 게 1이면은 1을 n승하고 1을 n승하고 그럼 이건 1이죠 그냥 어차피. 그러면 그때는 x가 1이었을 때는 동그라미 두 개는 1입니다. 또 x가 1이니까 여기도 1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3분의 a야? 1 대입한 값은 3분의 2입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구하고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면 x의 제곱은 1이고 동그라미들은 1입니다. 근데 여기는 x한테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겁니다. 그럼 뭐지? 부모 틀렸나? 4분의 2?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짝수번 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1이니까 부모의 값은 4. 분자의 값은 얘는 홀수승이잖아. 마이너스 1 홀수승. 마이너스 2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1을 했더니 마이너스 1하고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x제곱이 1보다 작으면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동그라미 0과 1 사이인 걸 많이 곱할수록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0과 1 사이인 걸 많이 곱한 건 빵입니다. 이것들은 지워집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1분의 2x만 남아요. 그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는 x의 값들을 대입하게 되면 fx의 값은 2x가 됩니다. 세 번째는 공비가 1보다 컸을 땐 발산하거든. 공비가 1보다 컸을 때 동그라미 값들은 무한대로 갑니다. 발산할 때는 개수만 비교할 거죠? 근데 개수 비교할 때 조심할 점은 2n승, 2n 플러스 1승이기 때문에 2n승을 약분하게 되면 x 하나만 남아요. 그때는 fx라는 녀석의 정체가 3분의 개수 비교했더니 3분의 a-2x라고요. 자, 우리의 바람은 이제 숫자를 대입하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 1 대입하려고 합니다. 1 대입한 거는 4분의 2라고요. 1 대입한 건 4분의 2여서 4분의 2 값을 f한테 대입하려고 합니다. 그 값이 4분의 5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분의 a가 1일 수 있나? 아니 지금 4분의 2가 1일 수 있냐고요. 자, 4분의 2가 1 나오는 a가 누구야? a는 4예요? 네. a가 4면 이 값도 1 나와요? 네. F1은 a가 4가 되면 F1은 1이기 때문에 F1은 4분의 5의 모순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4분의 5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쳐다보겠습니다. 4분의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a가 마이너스 4면은 이게 f-1. f-1은 a가 마이너스 3이면 1. 근데 1의 값이 4분의 5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제 이걸 쳐다보겠습니다. 여기서 4분의 5가 나오려면은 그러네. 8분의 5를 대입해야지만 2배에서 4분의 5가 나오는 거네. 그럼 8분의 5가 4분의 2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a가 누구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걸 조사해 보려고요. 여기서 이건 좀 그지 같네. 여기서는 도대체 뭘 대입해야지 4분의 5가 나오는 거야? 4a-2분의 15를 대입하면 돼? x값 대신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a- 약분되고 3 약분되고 4분의 5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 값이 지금 4분의 a가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4분의 a의 값이 4분의 a-2분의 15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방금 전에 했던 8분의 5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는 거 맞아요? 아니 8분의 5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를 사이는 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아까 8분의 5는 사용해서 a값은 구했거든요? 지금은 4 약분하고 대각선끼리 곱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5여서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15구나. 그래서 a의 값은? 네. 두 개의 값들은 이걸 만족하나? f한테 대입하는 건 이거라면서요. 5를 대입하면은 12분의 15? 12분의 15니까 1보다 커요? 만족해요. 마이너스 3 대입해도 만족하나?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0분의 15? 마이너스 20분의 15면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이면 이걸 만족해?
그래서 선택하는 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A 값들의 합의 값을 구하세요. 몇이야? 이건 좀 까다롭습니다. 이건 좀 훈련이 돼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40번. 140번으로 갔습니다. 수림이 지금 이해돼? 알쏭달쏭?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지? 아닌가? 자, 140번 문제가 달팽이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유튜브 중에 뱀이 달팽이 먹으면 뱀이 죽더라. 숨구멍에 막혀서 숨 못 쉬어서 뱀이 죽더라. 달팽이 먹으면. 점액질 때문에.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 한 변의 길이가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언급한 한 변의 길이 일자리인 정사각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정사각형의 반전 길이가 일자리가 된 사분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또 덧붙이고요. 그 다음 반전 길이가 1인 사분원을 또 그렸습니다. 그 다음 반지름 2가 된 사각형을 이어붙이고요. 반지름 2가 된 사분원을 그렸습니다. 이 같은 짓을 계속 반복한다면 n번째 그려지는 사분원의 호의 길이를 an이라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지름이 1이니까 2분의 파이라고? 두 번째는 파이라고? 뭔 소리지? 왜 2분의 파이였다? 첫 번째 반지름도 1이고 두 번째 반지름도 1이었던 거 아니야? 근데 왜 2분의 파였다가 파였다가 2분의 3파였다가 매번 달라지지? an분의 an 플러스의 극한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써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 풀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어. 최초의 사각형 있죠? 네. 최초의 사각형 그냥 문제가 주는 사각형이래. 녹화 지금까지 안 됐다? 아니야, 중간에 하다가 내가 왜 녹화가 갑자기 멈췄지? 자, 이 녀석은 매우 중요한데 이거는 경험을 통해 터득하는 거지 절대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은 힘들거든. 근데 중3 때 터득되는 애들이 있긴 한데. 자, 그럼 네모를 가지고 동그라미 값 어떻게 구할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얘기해봐요. 네모를 가지고 동그라미 어떻게 구할지 하고 싶은 걸 얘기해볼까요? 이건 아이디어의 싸움인데. 네모를 가지고 동그라미를 알고 싶어요. 뭘 할 건가요? 그 문제 풀 때 밑에 거를 중심으로 하니까 an 플러스 1을 a는 바꿔서 보지 않을까요? 자,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들어야 돼. 혹시 이런 수열에 대해서 파악을 한 얘기인가? 이런 것들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하는 얘기인가? 아니 이게 n번장이면 여기다 n 대신 n 플러스 1 대입하면 이게 n 플러스 1번장이야? 네. 이 둘 사이가 무슨 관계인지 알면은 좋겠다. 그러면 이거의 극한값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얘가 만약에 극한값이 알파면 곱번 한 칸 뒤에 있는 사이 값도 어디로 간다고? 알파로 간다고? 네. 문제에서 이게 C라고 했잖아. 나는 지금 이런 관계에 있을 거로 예상하고 풀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다 무슨 짓을 하나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쌤은 니네 지금 학습을 통해서 터득하는 거야. an 플러스 1로 나누기 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요. an 플러스 1로 나누기 하면은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1분의 리미트를 달아주게 되면은 이거의 극한값도 알파라고 하고 이거 극한값도 알파라고 해봅시다. 네. 그럼 이건 알파분의 1인가? 예. 얘는 알파인가? 예. 알파 구하면 되겠네. 알파가 C니까.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빵이에요? 네. 그 내용이 적용해야 되겠네. 그런데 알파의 값 음수가 될 수 있을까? 분자분모 양수였으니까 그건 양수해야 돼요? 이야, 이거 보고 중학교 때 황금비라는 말을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루트가 있는 걸 답에 구르면 돼. 이런 문제는 다.
황금비가 분자가 1 플러스 루트 5거든. 이거 객관식이냐? 아하, 찍을 수가 없네요. 네, 풀어야 되네요. 하지만 다음에 혹시 객관식에 와주시면 1 플러스 루트 5가 보이는 걸 고르세요. 왜냐면 중3 때부터 이런 유사한 문제들은 황금비로 꽤 많이 풀어보거든.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해 볼까요? 혹시 128번 128번 했냐고요? 예 했습니다. 네, 128번 했어요. 네. 늦게, 지금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숫자를 누른 다음에 플러스 루트 3 등호 루트 3을 누르라고 하니까 네. 기존의 n번째 항의 숫자한테 3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다음 항이라고? 밑에 네, 그러네요. 벌써 갈 시간이네요. 뭐 드시러 가시죠? 좋겠다. 소고기겠죠? 여러 번 얘기를 들어야지 기억에 남아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예. 일단은 명제는 내가 쓰고 있는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급수 급수가 알파 수렴하면 리밋 뭐라 해야지 수열의 극한이 0이다. 0이다.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명제고 항상 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왜 이게 맞는 말인지도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말로 해석도 해드렸고요. 증명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증명은 빼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니까 배우기 전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이 0이 0이 아니면 그러면 발산 네, 급수의 값은 발산한다.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대우는 100% 참입니다.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100% 발산인데 네. 역을 써보겠습니다. 명제의 역을 쓰고 있습니다. 극한값이 빵이면 극한값이 빵이면 급수는 급수의 값은 수렴할 수 있고 발산할 수 아니 항상 수렴하는 게 아니고 수렴한다가 이게 역이죠. 이게 네 그게 역은 아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발레가 누구라고요? 발레가 n분의 2 네, 발레는 n분의 1이었습니다. 그거랑 n제곱 이거는 극한값이 빵이지만 네 n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은 뭐가 된다고요? 0이 0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아니 무한 발산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절분을 하면 무한대 아니에요 네, 무한대였죠? 네. n제곱분의 1이 그렇죠. 역의 변형 0이 아니면은 발산하는데 0이면은 수렴하다는 게 거짓이라고 하니 네. 극한값이 0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혹시 급수값은 발산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거의 발레는 a는 n제곱분의 1 대입하면 수열의 극한은 빵이지만 무한대 대입하면 네.1과 급수값은 2 사이 네, 맞아요.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숫자는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수렴한다고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설명하고 하나 더 설명했습니다. n값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은 누구라고요? 네, 이건 1인 거 외울 겁니다. 네 위에 있게 근데 이게 조만간에 2월 달까지 네 2월 달까지 선생님 장담하건데 이거는 정말 30번은 나옵니다. 2월까지만 해도 30번입니다. 외우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랑 유사한 것도 외우고 있으면 편한 거 없나? 외우면 앞으로 되게 편할 것들 몇 개 있을 것 같은데?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1을 암산해서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4분의 3이네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무슨 말을 했었냐면 급수의
풀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나요? 아, 네. 맞아요. 극한값을 먼저 조사할 건데 극한값이 빵이 아니면 무조건 100% 답이 발산이었습니다.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극한값이 빵인 게. 네, 극한값이 빵이었을 때는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그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그 4배 합의 극한. 그 녀석의 값은 합의 극한으로 계산한다고요? 15만 줄이고. 반드시 녀석의 값은 형태가 아, 그 빼기 형태. 네, 차액꼴로 나와서 소거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암산을 했었어야 되냐면 리미트 시그마 k의 값 1부터 n까지 k 플러스 2분의 1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녀석을 부분분수로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남는 녀석만 머릿속으로 암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3분의 1부터 지워지는 거야? 나중에 저 뒤에 남는 녀석의 값은 아, 네. 이거 남을 겁니다. 네. 플러스. 어차피 이것들은 빵이니까 이것만 계산하겠다고요. 남은 것만. 그래서 4분의 3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암산되면 참 좋겠는데 그럼 한 번만 더 당신들의 암산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1, 2n 플러스 1. 자, 빨리 암산해 볼까요? (6분의 1) 6분의 5 저 암산. 암산 못한다고요? 네. 3분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시그마 k 값은 1부터 n까지 분모의 차이값은 이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자, 숫자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1분의 1. 1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것들은 다 지워져요? 네. 마지막에는 요게 하나 남을 겁니다. 어차피 무한대 대입하면은 사라진 거. 그래서 2분의 1밖에 안 남아요? 네. 근데 외우면 진짜 편하지 않을까? 자주 나올 건데 나는 실은 이거 외우고 있거든? 매번 생각이 귀찮아서 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 풀 때 니네 막 한참 계산하고 있으면 금방 답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 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명칭은 그럼 무한 등비급수가 정식 명칭이야. 등비수열의 합을 졸라 많이 더하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무한이란 말만 빼고 등비급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어떤 등비수열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n번장은 ar의 n-1승입니다. 여기까지만 더한다고 한다면 우린 이거를 부분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n번장까지 합입니다. 근데 그 뒤에 것까지 죽는 그날까지 계속 더하는 거를 등비급수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녀석은 첫 번장부터 무한대 번장까지 ar의 n-1승인가요? 네.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은 수열의 극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열의 극한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리미트이 무한대로 갔을 때 ar의 n-1승이 수렴할 조건이 뭐였죠? A가 0이고 그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그쵸. 초항의 값이 빵이거나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거나 공비의 값이 1일 때죠. 이거 합쳐서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에 등호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초항의 값이 빵이면 뭘로 수렴해요? 아, 네, 맞죠.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였을 때는 뭘로 수렴해요? 너무 공비가 1일 때는 뭘로 수렴해요? 아니, 초항 A로 수렴해요? A로 수렴. 잘못.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수열이 있습니다. 이게 수렴할 조건은 뭐죠? 그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인데 1의 동호가 있다고요? 네.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으면 뭘로 수렴해요? 1이면 뭘로 수렴하죠? 일로 수렴. 자, 이게 등비수열의 극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등비수열의 극한은 아래 값에 1에 여기 등호를 넣어야지 수렴할 조건인 거죠? 네. 네.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이 값을 알고 싶습니다. 얘가 등비급수, 무한 등비급수, 등비급수입니다. 그런데 등비급수라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야? 급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합의 극한이라면서요. 네. 합의 극한이기 때문에 무한대. 합의 값이 이 부분 합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1-r분의 아, a 1-r의 n승, 이게 등비수열 n번장까지 합이네. 부분 합이네. 네. 합의 극한으로 처리하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r의 값이 이게 등비수열이잖아. 이게 또 네. r의 n승. 그렇죠. r이 1이면 뭐가 돼? R이 1이면은 그냥 분모의 값이 뭐가 돼? 부모가 0이 분자는 분자는 뭐 개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그럼 이걸 쳐다보자. r이 1이면 A 다 A야? 네. 그럼 A를 졸라 많이 더하면 그냥 무한. A가 빵만 아니라면 이건 발산이겠네. 네. 아, 그렇죠. A가 빵이 아니죠. 그런데 R이 마이너스 1이면 그럼 2분. A 마이너스 A, 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니까 네. 홀수번장까지 더한 것들은 맨날 A가 될 것 같은데 네. 짝수번장까지 더한 건 맨날 0. 0이 되겠네. 그럼 A가 빵만 아니면 좀 진동이야? 진동. 네. A빵 아. 이렇게 될 거니까 네. 그런데 R의 값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이거 지워져? 지워지죠. Rn승이 지워지니까 남는 녀석의 값은 1-R. 절대값이 1보다 크게 되면 이미 Rn승 자체가 발산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발산이겠네. 그러면 결국은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때 수렴하는 거네. 아, 그리고 수렴하는 값은 1-r분의 a로 수렴하는 거네. 다만 별도로 초항의 값이 빵이었을 때만 생각해 본다면 초항이 빵이면 r이 뭐가 되는지 간에 무조건 빵. 다 빵만 더했으니까 빵으로 수렴하는 건가요? 그러면 수렴할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A가 0. 거의 똑같은 거네? 네, R이 1일 때고. 근데 이건 등비급수잖아. 네. 등비급수가 시그마 n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초항과 공비가 다른 등비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1에만 동호가 없는 거야? 그렇죠. 초항이 빵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있을 때만 수렴하는 거죠? 네. 수열의 극한과의 차이점은 리미트하고의 차이점은 리미트는 1에 등호가 있지만 N 없다. 얘는 등호가 1에 없는 거죠? 등비급수 중에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등비급수가 있습니다. 초항과 공비가 똑같은 녀석이면 R의 n승인가? 네. 그 녀석의 값이 수렴할 조건은 초항의 값이 빵이라고 해봤자 어차피 빵이라는 녀석의 값이 1이 R의 값이 빵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R의 값이 초항인데 R이 빵인 건 어차피 이 속에 들어있어요? 네. 따로 쓸 이유가 없네요. 그렇죠. 미친 짓을 했네요, 내가. 등호. 네. 등비급수 시그마는 1의 등호가 없어요. 수렴할 조건이. 리미트는 1의 등호가 있어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수렴하는 값이 중요한데 무조건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으로 수렴하는 거네. 공비가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으면 무조건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인 거네. 그러면 앞으로는 등비급수는 1도 아니네. 왜냐면 등비급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써보려고요. 3 곱하기 2분의 1 n-1승 이렇게 써보려고요.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급수입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 있습니다. n 밑에 있는 게 공비니까요. 무조건 답은
1 공비분의 초항만 쓰시면 끝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2의 n-1승이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 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저 새끼는 지금 발사. 갑자기 확 살인 충동을 느꼈거든요. 방금 살짝. 아유, 이 새끼야. 공비의 값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을 때만 수렴한다고요? 공비의 2가 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요. 답은 발산이니까요. 자, 요거밖에 없습니다. 등비급수는 앞에 있는 급수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앞에 급수가 제일 어려운. 훨씬 쉽다고 얘기했는데 실은 뻥입니다. 도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쉬운데 등비급수의 문제를 개발할 때 도형의 성질을 파악한 다음에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도형의 성질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도형을 못하는 거지 등비급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도형의 성질만 알아도 풀 수 있거든? 근데 안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단점이 눈이 작습니다. 등비급수 자체는 쉬운 거. 그쵸. 등비급수 무조건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무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러네. 공비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를 사이했을 때만. 수림이도 지금 머릿속에 잘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죠, 수림아? 1부터 무한대까지 누구의 n승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네. 3분의 1. 그러니까 뇌는 마이너스 3분의 2, 주둥이는 마이너스 네, 2분의 3. 네. 네, 알겠습니다. 공비의 값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습니다. 따라서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이 1대 2반개 초항이죠? 네. 그럼 마이너스 5분의 2인가요? 네. 두 번째 거는 삼각함수가 들어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1번처럼 문제 풀 건데 삼각함수가 들어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1, 2, 3, 4 정도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가 있거든? 1, 2, 3, 4를 대입하는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1, 2, 3, 4를 꼭 대입해 봐야 되는 것들은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1, 2, 3, 4를 꼭 대입해야 되거든? 하지만 이런 거듭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1, 2, 3, 4를 대입할 대상이 아닙니다. 숙달되면 어느 순간 딱 이건 1, 2, 3, 4 대입하는 문제인데? 아닌데 이거는 그냥 막 푸는 건데? 이건 그냥 막 풀면 될 것 같아요. 방금 1번하고 똑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누구의 n승이죠? 그러네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고 오른쪽은 2분의 1 n승이기 때문에 6분의 1 n승입니다. 그럼 공비는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답이 5분의 1인가?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마는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시그마의 더하기 빼기는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딱 보이게끔 써놨고요. 두 번째 문제는 딱 보이지 않게끔 써놨을 뿐입니다. 근데 옛날에 되게 두 번째 문제를 또 기억난다. 옛날에 가르쳤던 애가 시그마 k의 값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의 3승이 뭐죠? 이게 2분의 2 곱하기 플러스 1의 제곱. 한참 수업 2006년이었구나. 2006년에 한참 수업하는데. 저희 태어났을 때. 너희 태어났을 때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짜리 하나가 갑자기 손 들더니 애들도 막 80명 정도 앉아있어. 손 딱 들더니 선생님 저거 일본 공식 왕제곱인데요? 대단한 발견한 것처럼. 왕제곱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왕제곱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아. 그러고 나서 갑자기 걔가 갑자기 또 이것도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선생님 이거 하트인데요 이거는? 이거 하트의 문제잖아요. 내가 걔 때문에 이거 하트의 문제라고 항상 설명해. 걔가 대학을 명학역에 있는데 성결대학교 갔어. 좋은데요. 3등급 대가 가는 학교. 썩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성결대학교 자퇴율이 거의 50% 육박해. 아이고. 자, 앞에 있는 거는 1 빼기 3분의 1분의 뒤에 건 빼기 시그마 따로 쓴 겁니다. 시그마 두 개 따로 썼습니다. 네. 빼기 1 빼기 공비 2분의 1분의 초항도 2분의 1인가요? 네. 앞에 거는 2분의 4, 2분의 1, 뒤에 거는 1. 네. 마이너스. 자, 하트의 문제라 그랬어요. 앞에 건 누구예요?
4분의 아니 3분의 2 4분의 뒤에 거 쓸 때 실수할 것 아니 같다. 아니다. 3에서 3에 n 플러스를 쓰니까 3 하나 따로 쓰고 3 하나 빼고 4분의 1. 앞에 거 계산했습니다. 4분의 2죠. 1 마이너스 4분. 초항이 누구예요? 네, 초항 1, 2번개 초항이니까요. 따라서 앞에 거는 2, 뒤에 거는 1.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등비급수가 집중해야죠. 어디 쳐다보시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뭐 알림이 와서. 아침에 학원을 잘 갔다 오셨고요. 네, 잘 다녀왔죠. 1시까지 수업을 풀로 했어? 1시 조금 넘게 했어요. 국어 따위가 왜 4시간 수업할 게 뭐가 있어? 국어가 참 이해할 수 없네. 쌤, 요즘 국어 어려워요. 쌤이 이 근처에 있는 영어도 4시간 반을 하는데 아, 하루에 올 때마다 거기 신창화. 진짜. 등비급수의 값이랑 뒤에 있는 등비급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등비급수하고 뒤에 있는 등비급수는 모두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 수렴하려면 공비의 값인 4분의 x의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네, 이거는 1의 등호가 없죠. 없습니다. 시그마니까요. 뒤에 있는 것도 x분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1도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실수를 좀 합니다. 부등식 풀 때 좀 실수를 하는 편인데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글쎄요. x가 분모했으니까 애매하다. 어떻게? 근데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니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요. 좀 쉽게 풀 수는 없나? 그럼 아 대충 숫자 대입해서 이걸 만족하는 숫자가 뭐가 있는데? 3. 아니 그러니까 3보다 작은. 아 3보다 큰 숫자? 그러니까 3보다 큰 숫자예요. 3보다 큰 숫자는 1보다 작아요? 네. 또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 큰 숫자. 이게 작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 절대값이 작은 숫자. 네.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로 가야죠. 그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숫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런 식으로. 돼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돼요? 네. 그게 제일 쉽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x가 0보다 컸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구분해가지고 왼쪽 거 오른쪽 거 따로따로 풀어야 되거든. 귀찮아서요.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 구했습니다.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요. 3부터 4까지 하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3까지입니다. 옛날엔 이거 그냥 일일이 범위 쪼개서 풀어줬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등비급수의 활용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도형의 성질이 사용됩니다. 책에서는 이 책은 기본 교재라서 이 책은 아주 시험에 안 나오는 아주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예시를 드는 거거든. 시험에 나오는 거는 실질적으로 등비급수의 문제는 한동안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서 시험에 수능 문제 꼬박꼬박 한 문제씩 나오고 있거든 지금. 평가원 문제와 수능 문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 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 문제를 터득하기 위해서 연달아 100문제 정도 쭉 풀면은 다음에 자신감은 좀 생기긴 하지만 여전히 맞고 틀리고 이렇게 반복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른 도형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라서 매번 시험 나올 때마다 매번 그때 잘 풀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가 지금 터득한 건 등비급수, 도형의 성질은 대책이 없어요. 눈에 보이면 풀 수 있고 눈에 안 보이면 풀 수 없습니다. 자, OP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OP의 값은 길이가 1이에요. P1, P2의 값은 길이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곱해서. 그 다음 길이의 값은 또 4분의 1 곱해서 결정할 거라서 16분의 1. 그 다음은 64분의 1. 그런 식으로 선분의 길이가 결정될 겁니다. 근데 각은 60도라는 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각들이 60도입니다. PN이라는 점의 좌표 하나씩 가까이 가는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 선생님 P1을 쓰려고요. 빗변 길이가 1이기 때문에 30도니까 여기 길이값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 길이값은 밑변의 길이값은 그럼 P1이라는 점의 좌표는 2분의 루트 3, 이게 지금 P1인가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선분의 길이가 원래 최초의 길이에 대해서 그 다음 선분의 길이가 4분의 1배가 되어 있다고요? 네. 그럼 4분의 1배 되어 있으면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도 2분의 1이라는 길이에 4분의 1배 한 거네. 그렇죠. 또 요만큼의 길이의 값도 2분의 네. 루트 3한테 4분의 1배 한 거네. 네.
그때 P2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려고요. P2라는 점의 좌표는 8, 오른쪽으로 1분의 루트 3만큼 간 다음에 왼쪽으로 8분의 루트 3만큼 간 거야? 네. 그럼 뭐가 되는데? 어, 8분의 3 루트 3? 아, 네, 그렇죠. 그걸 산수한 순간 망해요. 지금 강조하는 거는 너희의 산수를 유도한 다음에 산수를 하면 안 돼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한 변의 길이의 값은 세로 길이가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 한 변의 길이의 값은 8분의 1이죠. 네, 2분, 더하기 할 수 있어. 더해서 답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더하기를 하면 망한다고요. 더하기 하시면 안 됩니다. 8분의, 그 다음 녀석의 값은 한 변의 길이의 값이 16분의 1이라면서요. 네, 16분의 1이면 여기는 최초의 길이들한테 16배만 되잖아. 오른쪽으로 위로 간 거죠? P3이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있습니다. P3이라는 점의 좌표의 값은 2분의 3, 마이너스 3, 더하기 10, 아니, 32, 3, Y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Y좌표에서 올라가기만 하는 거죠? 8분의 32분. P4까지만 구할까? 이쯤 구하고 그만하면 구해도 되는데. 네, 그 다음은 한 변의 길이가 64분의 1. 최초의 길이한테 64배 할 거죠? 2분의 3, 마이너스 8분의 3, 128분의 4, 2분의 1, 8분의 1, 1, 이제 그만하려고요. 그러면 나중에 Pn이라는 녀석의 값이 가까이 가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네. 그 점의 좌표는 X좌표의 값은 등비급수야? 네, 초항의 값은 2분의 3, 공비의 값은 공백값 3, 마이너스 4분의 1을 계속 곱하는 거구나? 네, Y좌표의 값은 공비의 값은 4분의 2, 초항의 값은 2분의 1이에요? 네. 4분의 5, 5분의 그 다음 녀석의 값은 4분의 3이어서 3분의 2? 지금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자, 이런 문제는 절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문제 유치해서요. 자, 그 다음 문제도 지금 등비급수를 처음에 배울 때 그냥 소개하는 정도의 레벨의 문제고 시험은 이것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등비급수가 어렵지 않고요. 도형의 성질을 파악하는 게 그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형의 성질을 파악하고 못하고는 나는 되게 많은 문제도 풀어주고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을 항상 예시를 들어드리지만 그러다고 해서 터득되고 안 되고는 이제 개인의 역량의 차이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처음에 P1, P2, P2, P3, P3, P4 이런 선분의 길이들을 딱 백 눌러서 다 길이를 다 더하라고 하거든? OP1의 길이의 값이 루트 2라고 얘기했습니다. OP1은 루트 2라는 길이는 지금 초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초항의 값은 P1, P2의 값이 초항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는 P1, P2의 길이가 몇이야? 1이요. 네, 1대1 대 루트 2니까 여기는 1이네요. 그 다음 여기 길이도 지금 1인 거 아니야? 네, 그럼 P2, P3의 길이는 몇이야? 2분의 루트, 네, 2분의 루트. 유리화 안 하는 게 편리합니다. 네, 여기도 지금 2분의 루트 2죠? 네. 루트 2분의 1인데 여기 있는 길이가 누구죠? 2분의 1, 네, 이건 2분의 1인가요? 네. 여기 1인 몇이에요? 루트, 2루트 2분. 계속 다음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 길이를 다 더하라고 하거든. 초항은 루트 2가 아닙니다. 1이 초항은 1입니다. 끝났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분의 1, 분자분모에 루트 2 곱했습니다. 루트 2 마이너스 1, 유리화했습니다. 루트 2, 루트 2 플러스 1.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사각형 넓이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각형은 위로는 안 그리고 아래쪽으로만 그리는 것 같아요. 점점 작아지는 사각형들을 그려나간다고 한다면 전체 사각형 넓이 합의값은 섹션 사각형 넓이 합의값은 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최초의 사각형 넓이부터 구하고 싶거든? 한 변의 길이가 1짜리라고 얘기하거든? 맞죠? 네, 근데 90도,
직각삼각형. 4분의 1.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설명이 1하고 1이니까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구나. 네네. 그러면은 이 점 좌표는 중점에 찍히는 거야? 빗변의 중점에? 네. 그럼 한 변의 길이의 값은? 2분의 1, 2분의 1. 한 변 길이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값은? 4분의 1. 초항의 값이 넓이가? 저 2분의 4라고 쓰신 거예요. 왜 내 뇌가 4분의 1이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4를 써버렸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삼각형이 또 한 변의 길이가 또 2분의 1짜리 직각이 되는 삼각형이니까 한 변 길이는 4분의 1, 넓이의 값은 8분의 1. 이제 고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다음 넓이의 값을 구할 때 4분의 1.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공비 4분의 1분의 1. 첫째가 4분의 1.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선생님도 너무 좋겠는데 시험에 이런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비글이. 자, 이제 잠시 무리수에 대해 설명해 볼까요? 무리수는 순환수. 네. 무리수가 순환하지 않. 왜 헷갈리지?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입니다. 무리수에는 뭐가 있어? 파이. 이런 것도 무리수인가요? 그렇죠. 파이도 무리수인가요? 네. 로고도 무리수인가요? 네. 바꿀 수 없는 유리수로 바꿀 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수나 뭐 분수로 바꿀 수 없는 것들 다 로고의 값도 무리수입니다. 이거 하나만 추가합시다. 잘. 이건 자연상수입니다. 규민아 근사값이 누구야? 3.2. 그 다음도 알아요? 1호까지 바뀌고. 네. 제 친구 중에 저거 파이 숫자가 비밀번호 친구 있어요. 16짜리. 파이를 16자리로 만들어서 그걸 비밀번호 쓰는 애가 있다고요? 파이 16짜리를 비밀번호.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검색해 털 수 있나요, 여기는? 할 수 있는데 치는데 진짜 어려워. 왜 그런데 여기는? 약간 괴짜라서. 저희 학교에 그 파이 100짜리까지 요리 있어요. 찐따들 왜 그런데요? 진짜 아니고 그러면요. 정글직이에요. 왜 외우는데? 기억력의 한계를 약간 시험에 그 약간 어. 심심할 때마다 좀 글쎄요, 나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2.71 정도 되는 숫자인데 이걸 무리수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다음 챕터에서 이거를 제대로 배울 겁니다. 와. 자, 그렇다면 유리수는 뭐가 유리수죠? 유한소수. 순환소수. 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죠. 네? 그렇죠. 무한소수. 무한소수 중에 하나입니다. 순환소수는. 무한소수가 순환하는 거랑 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순환하지 않으면 무리수, 순환하면은 유리수죠? 그럼 당신들은 이미 알아. 0.012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1212 아니에요. 0.0 12. 1212 이거죠? 네. 0.012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으면 0.012. 밑줄 친 걸 뭐라고 부르죠? 순환. 맞아요. 순환 마디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숫자를 분수로 만드는 방법이 유리수니까 분수로 쓸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뭐라고 쓰죠? 1000 마이너스 1. 12라고. 거꾸로 점이 찍혀진 건 9, 점이 안 찍혀진 건 빵. 네, 맞아요. 점 있는 데까지 네네. 그 분자의 값이 셀카 휘.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9. 뭐였더라? 900. 점이 찍혀진 건 하나죠. 네. 12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였어요. 점이 안 찍힌 거 빼요? 네. 그런가? 확인해 볼까? 자, 첫 번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초항이 누구예요? 초항이 뭐지? 저 숫자 0.012 0.00012 그쵸.
0.00000012 등비급수네. 그러네요. 계속 뭘 곱하는 거야? 100분의 1을 곱하는 거군요. 그냥 자제해 줘. 아, 미원이. 그럼 공비의 값은 100분의 1입니다. 초항이 누군데요? 1000분의 12. 그럼 분모의 값은 100분의 99? 분자의 값은 1000분의 120? 1000분의로 만들었습니다. 1000약분했습니다. 오, 990분의 12. 허허, 신기하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0.01은 별도의 숫자고 0.0002. 0.002 0.0002. 이건 공비가 누구야? 이거 10이죠. 10분의 1이죠. 0.01은 별도의 숫자여서 따로 더해줘야 돼. 100분의 1? 네. 그 다음 녀석은 공비의 값이 1-10분의 1. 초항의 값은 1000분의 2. 얘가 10분의 9? 네. 이것도 바꿔서 900으로 1000분의 900으로 만들었어요. 하면 지워지고 900분의 2입니다. 거기다 지금 100분의 1을 더해야 돼? 네. 얘는 1000분의 10. 900분의 2한테 100분의 1? 네. 100분의 1은 900분의 900분의 9 아니에요? 그래서 더했더니 900분의 11이죠. 우와. 이렇게 해야지 11이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되신 거 맞죠? 네. 자, 싫어요. 과제 너무 길어요. 싫어요. 싫어요. 절대 이렇게 안 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방법을 사용하지, 이 방법을 사용하지, 등비급 살 수는 있는데 귀찮아요. 자, 다 필요 없어. 우리 이렇게 절대 안 해. 네. 자, 중학교 3학년이 됩시다. 중학교 2학년이 됩시다. 와. 990. 뭐이씨. 네. 아, 99. 점 있는 데까지만 야, 미안하다. 99분의 10이라고요? 네. 얘는? 와, 90. 그렇지. 점 찍혀진 건 9, 안 찍혀진 건 빵. 소점까지만 네. 124. 124에서 122. 점이 안 찍혀진 숫자를 빼야 돼. 산수는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못 알아먹을까봐 살짝 무서워서 0.123에 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 1, 2, 3 다방고. 그렇지. 이건 순환마디가 1, 2, 3이라는 얘기죠? 네. 여기는 점을 찍기 싫어서 생략한 거죠? 네. 네. 가운데 없는 점은 생략한 거야. 저 순환마디 1. 중학교 2학년 어디 중학교 검정고시에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그랬네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이건 순환마디가 1, 2, 3이었어. 저 중학교 때 브라이스부터 야구고 네, 알겠습니다. 공룰 아니야? 나도 게임했는데. 잘 봤잖아 새끼야. 여기까지 하면 내가 지금 한번 가르칠 빨리 건 다 가르쳤습니다. 자, 앞에 것까지 지금 연습 좀 빨리 해볼까요?